안녕하세요. 이드치연구소 직영주를 대신해 진행을 맡은 인공지능 성우 준상입니다. 이번에는 TV 드라마 종합병원에 소개된 심리극 장면을 소개하겠습니다. 종합병원이라는 TV 드라마는 1994년부터 1996년까지 MBC에서 방송되었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심리극 장면은 1994년 7월 31일에 방송된 TV 드라마 종합병원 제16화 아버지와 아들에 나왔습니다. 이제부터 보여드리고 읽어드릴 대사는 이드치연구소 직영주가 MBC에서 구입한 동영상을 시청하고 대본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이 장면에 등장하는 아미사일과 나미사일은 탤런트 전광렬님과 이재룡님입니다. 심리극 극장, 어두운 극장 안, 핀조명 불빛이 커지면서 주인공 비추고 조심스럽게 주위 살펴보는 주인공. 여의사의 구두 소리 들린다. 팔짱 낀 모습으로 주인공 옆에 다가가는 여의사. 자, 이제부터 눈을 감고 생각해봐요. 지금 영현 씨 앞에 누가 있죠? 주인공 어딘가를 보다가 갑자기 호흡이 가빠지고 눈을 질끈 감는다. 아버지요, 아버지가 뭘 하고 계시죠? 화를 내고 있어요. 왜지요? 왜란 말이 필요 없어요. 나한테 늘 화난 얼굴이니까. 여의사 주인공 어깨에 손 얹었다가 반대편 옆으로 간다. 아마 술도 마셨고 친구들과 어울리다 낯선 사람들과 싸움도 했기 때문이지요. 주인공 눈 감은 상태에서 의사를 향해. 그건 잠깐만요. 여의사 관객석 살펴본다. 어둠 속 관객들 보인다. 여의사 누군가를 향해. 좀 도와주시겠어요? 뒤쪽에 앉아있던 남의사일과 남의사일 주위를 두리번거리다가 여의사 본다. 무대 위로 좀 올라와 주세요. 자리에서 일어나 무대로 가는 남의사일. 미소 지으며 남의사일 보는 남의사일. 남의사일 무대로 올라온다. 여의사는 주인공 뒤에 서서 어깨에 두 손 얹은 뒤 귓속말 하듯 말한다. 지금 앞에 있는 분이 영현 씨 아버님이에요. 아버지는 지금 몹시 화가 나 있어요. 눈 감은 채 긴장한 듯 몸 돌리며 숨 들이키는 주인공. 아버지 대역을 피하려는 듯 얼굴 돌린다. 여의사는 남의사일에게 미소 지으며 눈짓 보내고 무대에서 내려간다. 아버지 대역을 맡은 남의사일. 넥타이를 고쳐 잡은 뒤 굳은 표정 짓는다. 대체 뭐가 문제냐? 주인공 눈 감은 모습. 문제 없어요. 아버지 기준대로 하면 어떤 문제도 있어서는 안 되죠. 아버지 대역 두 손을 허리에 대고. 그런데 그 나이에 술이나 먹고 싸움질이나 하고 다니는 이유가 뭐야? 우리 집안에 너 같은 자식은 없었어. 주인공 눈 감은 모습. 그렇겠죠. 다들 아버지 손바닥 안에서 아버지가 조종하는 대로 움직였으니까요. 그 안에 갇혀서 찍소리도 못 내고 아버지 눈치만 봤으니까요. 아버지 대역 때리려는 듯 한 손 올리고 소리 지른다. 어디서 그런 말을? 벌떡 일어나는 주인공. 왜요? 관객석에서 심리극 지켜보는 남의사일. 주인공 목소리. 내가 틀린 말 했어요? 언제나 아버지 고민만 중요했지. 남의사일의 시선에서 바라보는 무대. 멀리 무대 위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마주보고 서 있는 모습 보인다. 내 고민은 안중에도 없었잖아요. 눈뜬 상태에서 아버지 대역 쳐다보며 소리치는 주인공. 언제 내 말 한 번 들어줬어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다 무시해놓고 이제 와서 무슨 할 말이 있어요. 인상 쓴 채로 주인공 쳐다보는 아버지 대역. 음악 나오고 부드러운 표정으로 바뀌면서 아버지 대역 주인공 어깨를 부드럽게 두드려준다. 아버지 대역 쳐다보는 주인공. 휴게실. 물컵이 놓인 쟁반을 가져오는 여의사. 감사합니다. 컵 건네는 여의사. 아까 잘하던데요. 사이코 드라마 해보셨어요? 웃음 짓는 남의사일. 아니요. 인턴 돌 때 몇 번 보기만 했습니다. 상황을 아주 리얼하게 몰고 가시던데요. 그런 갈등을 경험했나 보죠. 잠시 생각한 뒤 웃음 짓는 남의사일. 영현은 17세로 행동장애 환자예요. 폭력, 도둑질에 약물까지 복용한 경험이 있지요. 중학교 때까지는 모든 면에서 뛰어났는데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문제가 생겼어요. 드라마 보면서 느꼈겠지만 아버지와의 갈등이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갈등이라면 권위적인 분위기, 자신의 기대를 아들에게 그대로 강요하는 것. 대충 그런 거죠. 고개 끄덕이는 남의사일.
그렇다고 그런 극단적인 행동까지 보이는 건 이해가 안 되는데요. 내가 보기에는 극복할 만한 능력이 있어 보이는데. 밖으로 보이는 모습이 그렇더라도 내적으로는 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건 내과로 치면 맹장염 같이 아주 흔한 경우지요. 고개 끄덕이는 남 의사이. 아버지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그게 좀 의사예요. 지금까지 TV 드라마 종합병원 제16화 아버지와 아들에 나온 심리극 장면을 소개했습니다. 이제부터 심리극 장면에 대한 이드치 연구소 지경주의 의견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이번 TV 드라마 종합병원의 심리극도 제가 소개했던 사이코 드라마 당신의 심리극과 마찬가지로 심리극 시작 단계가 생략되었고 곧바로 주인공이 정해진 상태에서 본극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시작 장면부터 불편했습니다. 주인공을 비추는 조명이 마치 범죄자를 취조하거나 고문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 불편했습니다. 또한 저는 이 드라마를 보면서 사이코 드라마 당신에서 마치 연극 무대처럼 밝고 어두움이 극단적으로 대비되었던 독특한 심리극 장면들이 떠올랐고 조명을 활용하는 국내 특정 권위자의 심리극 장면들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심리극 진행을 맡은 여의사의 태도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요란한 구두 소리도, 주인공 뒤에 서서 어깨에 두 손을 넣는 모습도, 귓속말 하듯 주인공에게 말하는 모습도 자극적이고 부적절해 보였습니다. 진행자는 주인공에게 눈을 감고 앞에 누가 있는지 무엇 하고 있는지 생각해보게 합니다. 주인공은 화가 난 아버지를 떠올립니다. 그러자 여의사는 아마 술도 마셨고 친구들과 어울리다 낯선 사람들과 싸움도 했기 때문이지요. 라는 말을 한 뒤 주인공의 말을 끊고 신속하게 어둠 속 관객석에 있던 남이사이를 아버지 대역으로 지목합니다. 저는 심리극 진행을 맡은 여의사의 발언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진행자가 주인공의 잘못을 공개적으로 발언해야 할 이유도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발언은 주인공을 위축시킬 수 있고 자발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라면 주인공의 말을 끊지 않고 경청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주인공에게 아버지와 대화하는 장면을 재현해도 괜찮을지 물어보고 허락을 받은 뒤 주인공에게 아버지 대역을 선택해달라고 부탁해보겠습니다. 남이사일이 아버지 대역이 되기 위해 무대 위로 올라오고 여의사는 주인공 뒤에 서서 어깨에 두 손을 얹은 뒤 귓속말 하듯 지금 앞에 있는 분이 영현 씨 아버님이에요. 아버지는 지금 몹시 화가 나 있어요. 라고 말하고 물러납니다. 이번에도 저는 여의사의 진행 태도가 불편했습니다. 함부로 주인공 어깨에 손을 넣는 것도 불편하고 귓속말 하듯 말하는 것도 불편하고 일방적으로 상황을 설정한 것도 불편합니다. 그리고 심리극 진행자는 아버지 대역을 맡은 남이사일에게 아무런 설명도 없이 역할 연기를 지시합니다. 저라면 이 상황에서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주인공에게 아버지 대역을 위한 사전 정보를 요청하고 경청하겠습니다. 그 다음 사전 정보를 토대로 재현 장면을 조금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주인공의 추가 설명과 의견을 반영해 가면서 그리고 아버지 대역이 역할 수행에 어려움이 없는지 점검해 가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신기하게도 아버지 대역을 맡은 남이사일은 사전 정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감정이입을 보이면서 아버지 대역을 잘 수행합니다. 그리고 주인공의 분노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끌어냅니다. 제 생각에 심리극 진행자는 아버지 대역을 선택하는 안목 혹은 뛰어난 텔레의 소유자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아버지 대역을 맡은 남이사는 너무 역할 연기에 깊이 몰입하여 주인공에게 손찌검 할 뻔했던 것 같습니다. 이때는 안전을 위해 진행자는 심리극을 중단하고 제일 먼저 주인공의 심리 상태를 파악한 뒤 주인공 그리고 아버지 대역과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인공과 아버지의 대화하는 모습을 재현하는 연극임을 한번 언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처음 주인공이 아버지를 떠올리며 호흡이 가빠지고 눈을 질끈 감는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많을 것 같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아버지 대역이 분노의 감정을 이끌어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공은 소리치듯 하고 싶은 말을 한 뒤 분노를 절제하고 조절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대역이 자신의 어깨에 손 떼는 것을 허용합니다.
드라마 종합병원에 나오는 심리극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주인공과 아버지의 갈등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대역이지만 아버지를 직면해 감정의 수위를 적절하게 조절하면서 하고 싶은 말을 깔끔하게 합니다. 심리극 전문가 에바 르베던이 저술한 임상 현장에서의 사이코 드라마에서 책임을 누가 맡는가 챕터에 있는 내용 일부를 이드치 연구소 직영주가 약간 다듬어서 소개합니다. 모레노는 집단원들 간에 서로 호감과 거부감을 느끼는 보이지 않는 역동을 집단의 텔레라는 용어로 설명하였다. 이전에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어떤 집단원을 아버지 역할을 할 사람으로 골랐을 때 아버지와 관계를 맺는 방식과 자기 개인사의 세부 항목에서 실제 아버지와 닮은 점을 역할 연기자에게서 발견하였기 때문에 선택을 한 것이고 이는 텔레가 작용한 것이다. 이 점에서 연출자의 감수성이 중요하다. 연출자는 집단 작업을 할 때 집단원들의 선호성에 민감해야 한다. 주인공이 엄격한 아버지 역할을 할 사람을 선택했다고 해보자. 이때 그 아버지와 아들이 가까운 사람인 경우와 먼 사람인 경우는 집단에서 인물 선택 방식에 엄청나게 다른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그러므로 주인공이 어떤 사람을 선택하는가는 인물 관계를 탐색하는데 대체로 좋은 참고가 된다. 심리극은 집단원들의 관계가 보다 유연해지도록 자기의 텔레를 깨달을 수 있도록 재협상을 하고 서열의 위치가 바뀌는 측면이 무엇인가를 보도록 도울 수 있다. 연출자가 수행해야 할 가장 큰 임무는 집단에 지속적으로 민감해지는 것이다. 그래야 자기 혼자 본극을 연출하는 유일한 연출자가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제가 목격한 TV 드라마에 나오는 심리극은 늘 주인공이 미리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본극과 카타르시스 장면 중심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주인공은 뛰어난 연기력을 발휘하면서 자신의 문제를 노출하고 울분을 표출합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저는 자신의 문제를 있는 그대로 노출하고 울분을 표출하는 것만이 심리극의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자신의 문제를 있는 그대로 노출하고 울분을 표출하는 것만이 심리치료의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이코 드라마 커브와 연결해서 저는 본극과 카타르시스도 중요하지만 본극 바로 전에 있는 웜업도 중요하고 카타르시스 단계를 지나 마무리 단계에 해당되는 워킹스루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TV 드라마에 소개된 심리극도 TV 심리극도 일회성 이벤트성 심리극도 지나칠 정도로 본극과 카타르시스에 초점이 맞춰진 것 같습니다. 무엇을 위한 심리극이고 누구를 위한 심리극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TV 드라마에서 소개되는 심리극 장면이 오히려 심리극에 대한 오해를 갖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언젠가 TV에서 심리극에 가까운 심리극을 보고 싶습니다. 이 바람은 TV 드라마에 소개되는 심리극뿐 아니라 TV 심리극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문이나 의견 있으시면 댓글이나 이메일 부탁드립니다. 저는 자극적이지 않고 싱거운 심리극, 느리고 느린 심리극, 때론 기다림이 필요한 심리극, 특정 도구에 의지하지 않는 심리극, 특정 기법을 남용하지 않는 심리극, 두통을 주의하는 심리극, 주인공의 스토리 주도권을 보장하는 심리극, 주인공을 이용하지 않는 심리극, 기본에 충실한 심리극, 주인공을 위한 심리극, 함께 만드는 심리극, 안전하고 마음 편한 심리극 진행을 위해 노력 중인 이야기 드라마 치료 연구소 이드치 연구소 운영자 직영주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